자, 이제 교재 보실까요? 지금 이제 92페이지죠? 92페이지입니다. 법인의 사단인데요. 지금 이제 법인 아닌 사단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법인과 달리 이제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법인 등기, 뭐 상업등기법상 또는 그 민법상 그 법인 등기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대표자가 누군지를 이제 모르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는데, 우리 규정은 이제 26조 보실 거예요. 그래서, 종중이라든지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요. 있는데, 법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단이라든지 재단의 경우에, 부당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그 사단 이름으로, 그 재단 이름으로 권리자가 되거나 의무자가 될 수 있고요. 따라서 그러한 등기는 그 사단과 재단 명의를 하지만은 그 신청인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대표자나 관리인도 등기부에 올라가죠.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규칙 48조에 필요한 그 각종 이제 서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정보라고 하는데, 먼저 그 1호가 이제 정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정관과 규약이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2번이죠. 대표자라든지, 관리인을, 증명하는 정보인데, 자, 문제는 단서인데요. 만약에 그 등기가 현재 돼 있다. 현재 그,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라든지 관리인이 신청할 때는, 별도로 뭐죠? 이런 서면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등기부에 이미 그 사람 이름하고, 그죠? 인적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민법 276조의 결의를 지면 정보를 해가지고, 지금 법인의 사단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 즉 처분 행위를 할 때는, 사원청의 결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3호가, 그 사단의 경우에, 그 처분할 때 사원청의 결의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필요한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주소 또는 주소 및 주민번호 같은 것들을 등기부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청서에 쓰는 것들은 지금 법인이나 사단의 경우에 신청할 때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특히 권리자일 때는 그 사단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부서면은 다음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나, 다라, 마까지 되어 있는데, 가오는 이제 조문에 있다시피 정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관에는 그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실이 어딘지, 또 자산이라든지 이런 민법상의 그 규정들이 있고요. 자, 문제는 나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 대표자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표자나 관리인 증명이 필요한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요, 지금 그런 말을 해요. 뒷줄에 그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대표자라든지 관리인을 선임했다라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관에 따라서 우리는 대표자를 사원청에 결의를 하겠다. 그런데 사원청에 결의를 했을 때는요, 당연히 사원청의 결의서가 대표자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뒤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대장이라든지 기타 단체 등록증에 있는 대표자 증명을 내면 안 됩니다. 자, 다음번에 사원청의 결의서, 특히 이제 법인이나 사단의 경우에는 뭐 권리를 얻는 경우 필요 없고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근데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이제 그 등기를 해줌으로써 권리를 이제 잃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인데, 그럴 때는 민법에 따라서, 민법 276조에 따라서 사원청의 결의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의서를 등기 신청할 때 같이 내라 그런 얘기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단서에 정관이나 규약으로 그 단체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사원청의 결의가, 다시 한번요, 사원청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사원청의 결의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그 정관을 가져오면 되겠죠.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번은 이런 그 정관이라든지 대표 증명, 그게 나와 다죠. 즉, 대표 증명이라든지 그런 그 사원청의 결의서에 그 사실이 맞다라는 2명 이상의 증인, 그 성년자가 인감도장을 찍고요. 나련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종의 보증인이 필요하구나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호사라든지 법무사가 그것을 보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대표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내는 이유는 거기에 이름, 성명, 주민번호가 있기 때문에 내는 것이고요. 특히 권리자일 때는 처음에 권리 취득할 때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 가져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허부. 먼저 이제 우리가 무슨 계지만 사실 이 계가 어떤 경우는 사단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무슨 계라고 했을 때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해서는 그 계가 규약에 의해서 실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격이 있을 때는 수리를 해주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개인별 개성이 강하고 또 뭐 개원의 지위가 뭐 상속되거나 뭐 그럴 때는 단체로서 볼 수 없으니까 그 등기 신청은 각하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학교는 우리가 보통 영조물이라 해가지고 그 하나 건물 이제 학교 자체는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 자체로서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동으로 했습니까에 대해서는 지금 그 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그 행정규영 예컨대 무슨 동이 어떤 땅 가지고 있다 그럴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우리 예규는 그 동민의 대표자가 신청을 해서 무슨 동명의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명의로 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이제 1번에 우리가 법인은 사단 재단의 경우에도 이제 이사가 있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임시이사, 임시이사라고 해가지고 임시이사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도 등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은 사단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대처받으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설정 등기할 때 채무자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우리가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등기용 등록번호라든지 대표에 대한 사항은 기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에 채무자 누구 이렇게 쓰는 것이지 그 사람의 뭐 번호까지 들어가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얘기 설례는 우리가 이제 특히 종중 같은 거라든지 교회 같은 거 할 때 그 대표 증명 속에 성년자 2명의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가져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보시면 이제 따라서 대표자라든지 관리인 등이 결의서 작성 당시에 인감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 선례는 별도로 2명 이상의 성년자가 그죠? 보증을 하고 인감을 날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보증서를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제 사찰 중에서 특히 전통 사찰 경우인데요. 사찰도 하단의 경우에 생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전통 사찰이 등기 신청할 때는 그 전통 사찰이라는 그 정관과 규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이제 사찰이라든지 교회는 특정 종단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특정 종단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종단에 가서 그 소속 종단의 정관과 규약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일반 전통 사찰뿐만 아니라 일반 사찰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관이 필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속 종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찰의 이름하고 정관을 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컨대 어떤 절이 뭐 대한불교정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갈 때. 그러면은 당연히 대한불교 그죠? 뭐 천태종 그러면 거기 가서 소 종단의 정관을 가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언더라인 보시면 만약에 소속 종단의 정관과 규약이 첨부하지 않고 등기가 들어오면 소속 종단이 없는 사찰이라는 그 서명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보정을 해서 가져와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표자가 문제겠죠. 그래서 1번은 이제 그러면 소속 종단의 정관과 규약에 대해서 보통 종단이 주지를 임명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어떤 종단에서 근데 조계종에서 어떤 사찰의 주지를 임명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한 등기할 때는 그 대표자 명의로 주직 재직증명서를 가져오고 또 종단 대표자의 직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죠? 예컨대 뭐 대한불교 뭐 조계종에 있는 조계종 대표자가 발행한 주진 누구 이렇게 써가지고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또 대표에게는 항상 직인을 주니까 직인증명서를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서에 물론 이제 그런 경우 없을 때는 이제 정관에 따라서 주지로 샜다는 것도 가져올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어떤 종단이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는 그 전통 사찰 고유하게 정관으로 선임했다라는 서류를 가져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떤 종교 단체로서 전통 사찰이 있고요. 교회가 좀 많죠.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이것도 종단이라든지 이것도 좀 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그죠? 그런 어떤 파에 대해서 여기서 그 사람이 그죠? 소속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종단에서 줬다라는 직인, 그 대표자의 직인 증명서가 있어요. 보통 요 세 가지를 가져와서 법무사가 등기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우리 먼저 27조에 포괄 승계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건 이제 포괄 승계인의 등기는 뭐냐면 지금 등기 원인이 발생한 다음에 얘기죠. 그래서 어떤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권리자라든지 의무자가 돼서 상속뿐만 아니라 그 밖에 포괄 승계인들이 즉 상속인이라든지 그 밖에 포괄 승계인들이 신청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상속인에 대한 등기를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용어를 포괄 승계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죠. 근데 A라는 사람이 이제 등기 의무자가 돼서 이 자기 주택을 A가 여기 B한테 팔았어요. 매매를 했습니다. 처분행위. 또는 증여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매매를 했는데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사망했습니다. A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등기 원인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사망이라는 포괄 승계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등기를 신청할 때 가서 잔금 떼겠죠. 잔금 때 가서
A는 못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A는 A의 포괄승계한 A의 상속인들이 A1이 있기 때문에 이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물론 원래 B가 매수인이 그죠? 권리자가 돼서 등기를 하는 거죠. 요게 과거에는 요게 그 상속인에 의한 등기였어요. 따라서 상속인 붙인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망하기 전에 등기 원인이 발생했다가 그죠? 그 사망에 따라서 등기를 그죠? 하지 않고, 한마디로 뭐죠? 한마디로 원래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A-가 해서 B한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당시 계약서, 옛날에 계약서도 A-가 아니고 A가 떴던, 들어가신 분, 요 A가 떴던 계약서 가져오고요. 다만 이제 인감증명만 살아있는 사람 거 상속인이 가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두 번째는 이번에는 갑이란 법인이 있어요. 갑법인이 있는데 B한테 똑같이 그 토지를 매매합니다. 그런데 갑이 매매 계약을 하고 똑같이 계약한 다음에 나중에 합병했어요. 갑이 을하고 합병하면서 갑이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합병법인인 을이 하려고 그래요. 또는 갑이 그 사업의 일부를 관련된 요 토지를 그죠? 을이라는 법인에 대해서 해사 분할했어요. 해사 분할. 그러면 원래는 합병으로 인해서 소유권 유지하는 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계약을 한다며 했으니까 그죠? 여기 나중에 B한테 계약을 할 때는 여기에 합병된 그죠? 법인이 합병한 흡수합병일 때 흡수합병 법인이 또는 여기에 분할한 회사인 을이 그죠? 하면 되죠. 따라서 이런 것도 전부 다 포괄승계인 등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우리가 포괄승계인 그때 포괄승계가 아니고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란 말은 그 인자 붙인 거죠.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이미 계약한 다음에 합병, 사망, 분할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합병이란 이전 등기라든지 상속이라는 등기는 할 필요 없는 거죠.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볼까요? 우리가 이제 27조입니다.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 돼 있죠. 표현이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권리자가 있거나 의무자가 사망 같은 상속이 되거나 그밖에 포괄승계가 있었을 때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인들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포인트는 뭐냐면 맨 밑에 그런 상속 등기라든지 포괄승계, 합병이라든지 분할 등기를 하지 않고 생략을 하고 바로 넘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각종 상속 등기 세금도 낼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 29조에 가보면 원래 등기 신청할 때는 보세요. 그럼 원래 등기 의무자가 원래 A인데 A가 아니고 뭐죠? 처음에는 등기 의무자가 A였는데 나중에 신청할 때 뭐죠? 계약서에는 A지만 나중에 상속 A-죠. 그 A-니까 이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 A고 A-가 상속이니까 이 상속인이 신청이죠. 신청이. 따라서 이때는 등기 의무자가 달라도 각하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29조 보시면 그 신청 정보에 등기 의무자 사망 때문에 보세요. 원래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와 안 맞으면 각하하는데 다만 단서에 27조에 따른 포괄승계인한 등기는 당연히 안 맞으니까 그러한 등기 신청할 때는 제외한다.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승계인한 등기는 등기 신청할 때 그 신청 정보하고 등기부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29조 7호에 따라서 의무자가 안 만다 해가지고 각하하지는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규칙 49조는 그에 필요한 서류인데 따라서 중간에 각종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법인 등기 상증명서 같은 합병된 내용이 들어있는 것들을 첨부 정보로 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러한 것은 거기 보시면 두 개의 원인, 예컨대 상속과 계약이라는 두 가지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한 증명서를 내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보세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해서 여기 등기법 47조가 지금 27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상속인 명의라는 계약서를 첨부하면 안 되고요. 돌아가신 명의, 즉 피상속인 명의로 해야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자, 이제 우리가 판결에 한 등기지. 판결에 한 등기도 단도 신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조 사항에 보면요. 판결에 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또는 승소한 의무자만이 할 수 있다 해서 공동신청주의 예로서 판결에 한 등기가 있는데요. 이 판결에 한 등기에 대한 그 집행원원에 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1년도 걸 해가지고 예규가 있기 때문에 이 예규 것을 아주 면밀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2호에 그러면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는 판결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먼저 이행 판결이죠. 따라서 형성 판결과 확인 판결은 안 됩니다. 한번 볼까요? 따라서 23조 사항의 판결은 등기 신청 절차를 이행하는 이행 판결인데 주문에는 반드시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저당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게 무슨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해가지고 등기 신청 의사가 주문에 써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외로 공유물 분할 판결, 사행 취소 판결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형성 판결이지만 그때는 등기할 수 있고요. 또 판결에는 등기의 권리자가 누군지, 의무자가 누군지, 또 등기의 종류는 뭐 소유권 등기인지, 지상권 등기인지, 또 등기 원인은 매매인지, 그죠? 또는 증여인지, 또는 날짜는 그죠? 매매 계약한 날 등등 이렇게 쓰겠죠. 따라서 다음 같은 경우 네 가지는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말이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또 등기가 아니고 무슨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라. 이것도 안 되고요. 세 번째, 뭐 100분의 3을 양도한다. 이거는 지분을 양도한다는 것이지 등기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조서 만들면요. 다시 내야 됩니다. 똑같이 3번도 소유권에 필요한 서류죠, 서류. 서류 줘라. 이건 서류 주라는 것이지 등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행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이제 그런데 확인 판결. 어떤 계약이 무효다라는 확인 판결은 확인 판결만 가지고도 말소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건 틀렸고요. 또 똑같아요. 소유권 확인 판결, 통행권 확인 판결, 특히 4번 보세요. 4번 잘 나오는 거. 뭐 재심은요. 자, 재심은 등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재심은 원 판결을 취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재심 판결은 취소된 판결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결문 가져가서 말소 등기하면 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5번에 피고가 주소를 가짜로 써가지고 그쪽으로 서류를 보내가지고 송달을 해가지고 사위, 즉 일종의 소송 사기죠. 사기를 쳐서 한 판결을 말하는데 그 사기를 쳐서 소유권 등기를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상소를 해가지고 그 원래 판결, 그 사위 판결을 취소하라라는 판결을 가지고도 원래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뭐 재심 판결,
사위 판결은요, 취소하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지, 그 안에 등기하라는 주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보시고. 다번에 또 우리가 등기라는 것은요,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필수적 기재가 없으면요, 주문에 없으면 또 등기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요, 등기부에 쓰는 그 채권 최고액하고 채무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빠지면요, 등기할 수 없고요. 또 전세권 등기할 때도 전세금하고 전세권의 목적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게 빠지면요, 그것도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판결은 가집행은 안 되고요, 확정 판결이 됩니다. 따라서 가집행 판결만 가지고 들어오면 각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에 준하는 것이 판결과 비슷한 준하는, 거기에는 주로 이제 조서, 예컨대 화해조서, 일락조서, 또 화해 권고 결정, 또 민사조정조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또 가사조정조서 같은 각종 조서 결정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 의사가 표시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그 중재 판정이나 외국의 판결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 집행 판결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뭐 보시고, 물론 이제 3번에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가지고는 현재까지는 부동산 등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4번에 우리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등기 절차를 이용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처분 결정은요, 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가등기를 안 해줬을 때, 밑에 단서에 가등기를 안 했을 때 가등기 해줘라라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가져오면 그때는 단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일반 가압류 가처분은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에 대해서는 원래 확정돼야 되는 것인데, 확정이라는 것이 되고, 1년, 2년, 10년, 그러니까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할 때는 우리가 시효 같은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신청인은요, 우리 조문에 했듯이 패소한 사람 안 되고요, 승소한 권리자라든지 승소한 의무자가 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2번처럼 패소한 사람이 승소한 판결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대위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때 승소한 권리라는 것은 원고도 되고 피고도 되고 참가인도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승소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승소한 권리자가 사망했을 때, 한마디로 승소한 권리자가 소송 진행 중에, 즉 변론 종결 후에 사망했다면은 그때는 상속 증명 서면을 가져가면은 직접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유물 판결. 자, 공유자가 10명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공유자끼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요거는 이제 같은 공유자가 다 소유자니까 원고 피고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자기 원래 지분 내라라는 단독으로 공유물 불알 판결이 원인이지만 실제는 자기 지분이죠, 지분. 지분 이전 등기를 해올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시험에서 라번이 잘 나오는데요. 채권자 대위를 한다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채권자 대위 판결만 가지고 채무자가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림 보시면, 지금 이제 채무자가 있고요. 제함 채무자가 있고요.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얘한테 지금 채무자가 내가 그 등기를 이렇게 이전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채권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자가. 그러면 내가 이게 물론 이제 금전 채권인 경우도 있고요. 등기 채권도 될 수 있죠. 그럼 내가 만약에 돈 받을 게 있는데 또 등기를 해와야 되는데 달라 그러니까 얘가 그래요. 얘한테 가져와서 하겠다 그래요. 그럼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 안 하냐고 쓰니까 얘는 그죠? 채권자는 얘를 상대로 그죠? 채권자 대위 소송이죠.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해요. 그죠? 원고가 돼가지고 피고가 돼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소송은 요 3하고 권자 요 둘이 얘들끼리만 근데 A가 있고 B가 있고 C다면 당연히 소송은 A하고 C한테만 판결력이 미치고 얘한테는 판결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리는 보통 이제 소송을 하면서 채권자 C가 얘한테 소송 고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알겠죠. 따라서 이 판결이 되면은 판결의 효력은 A하고 C에도 미치지만 이 채무자한테도 고지했으니까 얘한테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판결이. 따라서 물론 얘가 이겼으니까 얘가 대위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소송하지 않은 얘 채무자 B가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도 얘한테 고지해서 알았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그래서 그림 보시면 따라서 지금 대위에 소송한 승소했지만 즉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권자 C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나가서 채무자도 그죠? 채권자가 그 A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알았다면은 그렇다면 채무자도 A 시간의 판결문 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됐죠? 취소. 자, 이번에는 취소입니다. 밑에. 자, 그림 보면은 지금 채무자가 병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채무자가 병인데 자기 유일한 주택을 사행위로 자기 친구한테 갑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수익자가 갑이죠? 그러면 병이 갑한테 매매를 한 것은 사행이죠. 그러니까 그 채권자 의리 보고 있다가 야, 너 왜 걔한테 주느냐 해가지고 이때는 채권자 의리는 누굴 피고로? 수익자를 피고로 현재 등기자는 수익자를 피고로 취소는 채무자 수익자 간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계약을 취소하고 그 등기를 맞소하라는 소송하겠죠. 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때는 그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죠? 그때는 등기 신청은 채무자 병의 대위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는 수익자 갑이 되는 것이죠. 자, 그걸 이제 등기부를 보고 볼 거예요. 지금 보세요. 등기부 보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존 등기 됐는데 병이 그림 보세요. 병이 채무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실은 3번 소유권 보세요. 3번 해가지고 수익자가 갑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효인 등기는 뭐예요? 무효인 등기는 2번하고 3번이 짜고서 병과 갑이 허위로 그죠? 허위거나 사행위로 병에서 갑으로 소유권을 넘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취소해서 승소했다. 그러면 승소한 사람은 당연히 병에서 갑으로의 계약을 취소하고 병에서 갑으로의 즉 3번 소유권 등기를 말소를 하는 것이 원상회복이죠. 그러니까 병에서 갑으로 등기인 갑 등기를 보세요. 갑 등기를 말소하려면요. 말소 등기 의무자는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일 것이고 그럼 그걸 말소하면요. 그걸 말소하면은 누가 권리가 얻습니까?
채무자 권리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권리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법상은 권리자는 병이고 의무자는 가반이에요. 채권자는 그냥 원고일 뿐이지 이게 권리자도 아니고 의무자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리자도 아니고 의무자가 아닌데 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를 대위하는 것이지. 따라서 등기신청권자의 승소한 채권자 을은 병을 대위해서 즉 병의 대위 신청인 을 해가지고 말소 등기 신청서를 낼 수 있죠. 따라서 사회이익 소송을 한 사람은 나중에 등기가 어떻게 됩니까에 대해서는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데 대해서 그거를 대위 신청인 등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요 채무자가 알았을 때라는 거하고 사행에 대해서 말소 등기 대위하는 장면을 두 개를 그냥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만이 2차 때 소송하거나 또 2차 때 신청서 쓸 때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볼까요? 이제 원인. 자, 이행 판결의 원인은 뭐야? 원인은 지금 이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행 판결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A하고 B 간에 1999년에 샀다, 매매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99년 5월 2일 날 매매했다 그러면 원래 이제 그래서 등기 안 해줘. 등기 안 해줘가지고 B가 A를 상대로 얘가 원고가 되고 얘가 피고가 돼서 한 거예요. 그래서 B가 승소했어요. 그럼 이제 A에서 B로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이때는 판결이 등기 원인이 아니고 원래 했던 매매 계약하고 날짜가 등기 원인 일자가 되겠죠. 그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보시면 자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판결에 안 등기 신청할 때 판결 주문에 있는 그 매매 계약한 날짜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오래돼 가지고 서로 기억 못해. 90년도에 내가 계약했던가 그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예외로 그 판결 주문에 원인과 날짜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때는 나중에 나온 그 확정 판결 자체가 다시 한번 확정 판결 네 글자입니다. 확정 판결 자체가 원인이죠. 원인이고 날짜는 항상 판결은 선고시가 협파상 요건이니까 판결 선고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에 대한 등기는 원래 원인이 있으면 그걸 쓰고 원인이 없으면은 확정 판결이 원인이고 날짜는 선고일이에요. 그죠? 그것들을 알 쓰면 되겠고요. 그러면 예시. 그럼 그게 뭐냐? 주로 그게 원인이 부존되거나 취소했을 때 하게 되는 말소 등기할 때 또는 우리가 가등기에 의해서 매매계약 하게 되는데 판결문에 날짜가 없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본 우리가 원래 형성 판결은 원래 등기할 수 없는데요. 세 가지 다음 표 보세요. 공유무효 불합 판결, 상해 취소 판결, 재산 분할 판결. 이와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공유무효 불합 판결, 상해 취소 판결 같은지 재산 분할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시 왼쪽 와가지고 100페이지죠. 우리가 권리변경 원인이 됐을 판결인 형성 판결은 그 등기 원인은 판결문에 있는 형성 처분을 쓰고 날짜는 선고가 아닙니다. 판결 확정일을 쓰는 거예요. 이거랑 아까 이행 판결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공사제, 공유불합 판결, 사행시서 판결, 재산 분할 판결은 그 연월일 물어보면요 무조건 확정이에요. 확정돼야 되니까. 원인은 공유불합 판결, 사행 취소, 재산 분할, 공분, 사취, 재산 분할, 제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해 조서 같은 것을 했을 때 얘기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화해 조서도 그 조서에 있는 원인과 날짜를 쓰면 되는데 반가로 이번처럼 만약에 거기에 원인과 날짜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원인은 그 화해 항고 자체, 화해 항고 조정 자체, 그죠? 또는 그게 화해 공고라면 화해 공고 결정 자체, 또는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자체예요. 문제는 그러면 날짜가 중요한데 날짜는요 각종 조서 같은 경우는요 판결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조서는요 자 우리가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잖아요. 결정이 있고 조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는 판결을 선고해야 돼요. 바로 그죠? 근데 예외로 아까 봤듯이 그러니까 날짜가 없으면 선고일자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처럼 형성 판결 같은 경우 그죠? 공유물 반환 판결, 사행의 판결, 재산물 판결. 얘는 그 재판이 1년 이상 끝나고 1년, 2년, 3년 끝나고 확정된 때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확정이에요. 확정. 그런데 조서라는 것은요. 그날 가서 쓰는 거예요. 무슨 그래서 그날 가서 그냥 기재를 하고 조정령 앞에서 판사 앞에서 사인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 조서에 기재한 날이 그 날짜야. 그죠? 근데 5월 6일 날 조서 성립. 그러면요. 그 성립이 그냥 5월 6일이야, 그냥. 딱 보는 순간에. 그죠? 근데 조서 같은 경우도 예외로 예컨대 조정이죠, 조정. 만약에 예컨대 보세요. 조정을 할 때도요. 본인들이 조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이 조정을 해서 하는 경우 이때는 조서 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즘은요. 다 판사가 야 조정해 그래. 그럼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해 하면요. 그 조정은요. 이것은 그걸 우리는 강제 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때 강제 조정은요. 요거는 법률상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요. 조정에 가름하는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조정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를 원피고한테 보내가지고 2주일이 지나면요. 2주일 동안 이의신청하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뒤에 결정 그러면요. 뭔가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101페이지에 있는 그죠? 다번에 있는 반가락 2번에 거기 끝에 보면 뭐 있어요? 그 날짜를 조서 기재일 그러면요. 그건 각종 조서고요. 무슨 결정 확정일 그러면요. 보세요. 그 위에 있는 화해 권고 결정일 때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일 때예요. 따라서 화해 권고 결정과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은 2주일이 지나야 돼요. 그죠?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2주일이니까 송달 안 되면요. 3주가 될 수도 있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그때는 확정된 날짜를 쓰는 거야. 등기할 때. 됐죠? 자,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게 일반 이행 판결은 선고 날짜구나. 형성 판결은 확정일이구나. 조서는 기재한 날 또는 무슨 결정 그러면 확정이구나. 이렇게 네 가지로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보통 판결안 등기할 때는요, 우리가 판결 정본하고 확정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 송달 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송달 증명은요, 경매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집행할 때 등기법에서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각종 조서로서 세 가지, 조정조서, 화해조서, 일락조서일 때는 확정 증명이라는 게 없어요. 그건 그날 쓴 날이 끝난 거야. 그죠? 그리고 그 밖에 3번에 무슨 결정,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화해 공고 결정, 결정으로 끝날 때는요, 확정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 외에는 송달 증명서는 등기법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행문. 자, 이제 우리가 집행문만 보고 좀 쉬겠습니다. 집행문은 보통 그 등기법상은 확정 판결 가지면요, 집행문 없이도 그냥 등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외로 이번에 판결문을 선이행하라, 상환이행하라, 조건이행하라 이럴 때는 그 조건 성취라든지 승계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2번의 경우가 필요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등기 절차 이행, 반대급부, 원래 반대급부 이행의 경우에는 잘 보세요. 반대급부는 동시행인데 예컨대 1억을 받고 등기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반대급부 이행은 원래 집행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판결에서 판결 주문 2 등기하라, 3 1억 줘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반대급부를 각각 독립적으로 줬을 때는요, 집행문이 필요 없어요. 그걸 너무 자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의해 보시고, 그 밖에 이제 승계 집행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승계 집행문은 하나만 보고 제가 이제 쉬겠습니다. 자, 우리가 승계 집행문은 거기 박스에 보세요. 박스에 보시면 제가 이제 올해 책 만들면서 좀 책을 좀 도표화를 많이 했습니다. 자, 원고가 피고에게 그죠? 말소 소송을 했습니다. 청구했어요. 그래서 피고한테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피고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론이 다 끝났는데 그 피고가 3자한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 제3자는 변론 종결 후에 승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소송에서 이게 말소 판결이니까, 자, 말소 판결은 뭐예요? 물권에 대한 것이니까 그 사람한테는 미치죠? 그러니까 원고는 그때 대비해서 그 제3자한테 그냥 집행할 수는 없고요.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피고하고 제3자 명의의 등기가 2번 말소겠죠. 그러면 그때 피고의 말소 등기하고 3자 앞으로 말소 등기 2건을 단독 신청으로 2번 동시에 할 수 있죠. 한 방에. 그죠? 피고 명의 등기 말소 신청. 3자에 대해서는 승계 집행의 말소 신청.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가번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맨 위에 있는 글자로 풀어놓은 거 보세요. 자, 가번에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명하는 확정 판결의 경우에 변론 종결 후에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전에 등기 의무자가 피고였는데 그걸 기초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됐을 때, 그죠? 됐죠? 그때는 그 제3자가 민사소송법 218조 1항에 따라서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 해당해서 걔한테도 기판력이 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고는 그 제3자에 대해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원고는 제3자 명의로 된 등기 말소를 하고 또 판결에 의한 말소도 하고, 그러니까
두 건에 각이 돼요. 각 등기를 동시 신청으로 넣으면 해주라는 것이 우리 예규 스토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가본에 있는 등기 절차 이행 판결이라는 것은 이행 판결 중에서 채권적인 판결이 아니고 물권적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하나 더 보고 주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권리 이전 판결이에요. 자, 아까 거기 위에 있는 가는 말소 판결이고요. 나번은 권리 이전 판결이란 말이에요. 이전 등기하라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권리를 말소하라는 판결은 그죠? 지금 원고가 피고에게서 이겼어요. 승소했습니다. 그러면 이 판결문 가지고 누구한테 다 대항할 수 있어요. 얘가 팔아먹어도 이렇게 팔아먹어도 다 대항할 수 있어요. 물권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가번이 아니고 나번은 뭐예요? 나번은 권리 이전 판결은 뭐예요? 이거는 말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피고한테 권리를 가져라는 거예요. 말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전. 등기부에서는 피고 원고. 그러면 이것은 이전하라는 것이지 말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전하라고 했는데 누가 그냥 팔아먹었다. 그러면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승계지평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만 받을 수 있냐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여기는 무조건 승계지평 받아요. 말소는. 자, 그런데 얘는요. 이 권리전은 승계지평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고민이 생겨. 또 그리고 승계지평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겨.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죠? 진정명의회복 판결일 때예요. 진정명의회복에 대한 판결은요. 실제는 이전 판결이지만 이것은 그 성질이 진정명의회복은 뭐예요? A에서 원래 A 건데 B가 그죠? 원인을 빼갔어요. 위조해가지고. 그리고 C로 갔어요. 현재 D야. 그럼 보세요. 그럼 D는 전부 다 말소 소송을 해서 이기려면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 그죠? A가. 그러면 이때 A는 자, 그러면 A는요, 말소 청구해서 될 수도 있지만, 아예 현재 소유자 D를 상대로 가지고, 얘만 상대로 소송해서 이기면, 이렇게 D에서 A로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따라서, 이렇게 진정명의로 이렇게 D에서 A로 등기하면, 요게 이렇게 하면은, 말소 시켜서 하는 거나, 그죠? 이렇게 진정 명의를 그냥 회복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전 등기도 이게 하자는 것이 판례예요. 따라서 이 진정 명의는 그 성격이 뭐예요? 실제는 이전 등기지만 그 성질은 말소라는 물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따라서 보세요. 지금 이제 다시 박스 보시고 이거 보고 좀 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박스입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등기에 승소했어요. 근데 승소했는데 똑같이 변론 종결 후에 피고가 그 3자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원고는 그 3자한테 승계집행문을 받아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진정 명의 회복의 경우도 승계집행 받는구나. 그럼 맞습니다. 근데 4번은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승계집행 받아가지고 말소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말소한 자가 아니고 그 3자를 등기 의무자로 해가지고 판결에 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해서 그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본과 나본을 비교해 볼까요? 말소 판결하고 진전명의 판결을 비교해 보면 가본은 볼까요? 비고에서 변정 후에 승계 집행을 받는 건 똑같습니다. 같지만 하나는 말소한 다음에 온가풀이 하고 하나는 제3자를 등기 의무자로 써가지고 이전 등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승계 집행을 받고는 같지만 뭐가 다르다? 말소를 하느냐 안 하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